지금요 서울구치소의 교정본부장은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의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정본부장은요 대통령 강제 구인 여부 보고 못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지금 공수처가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인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정준계 변호사님, 일단 급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치가 뭡니까? 인치라는 것은 뭐 구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장소를 현재 있는 구치소에서 공수처로 옮긴다. 네. 그죠. 의사에 반해서 옮기겠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구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을 받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사람을 영장실질심사라는 재판정까지 데리고 가는 게 구인이에요. 네. 구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울구치소나 이런 제한된 장소에 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구금영장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속영장은 이 구금영장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공수처가 네.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금영장은 어디예요? 구금하는 위치는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공수처까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냐? 그 영장에 의해서 그건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럼 자 지금요 여러분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차량이 도착을 했다고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교정본부장은 우리 연락받은 거 없다. 대통령을 구인해 갈 거예요. 방금 정준계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는데 구금이 구속영장이면 구금은 서울구치소예요. 서울구치소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인을 하겠다고 공수처가 조금 전에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밝히더니 교정본부장은 서울구치소에 이거 온다는 얘기 없었다라고 하는데 서울구치소에 지금 공수처가 도착을 한 거야. 대통령 강제 구인 여부 보고 못 받았다라고 교정본부장이 이야기하는데 혹시 속보 검색되면요. 제 뒤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공수처는 강제 인치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대요. 자, 정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나가서 조사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네. 기존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기해서 그 공수처까지 데려갈 수 있느냐? 없어요. 아니 근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지금 공수처에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가 너희가 조사할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저렇게 무리하게 구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구인해서 조사하려고 합니까? 지금 조사 안 해도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거는 창피죽이고요. 첫 네. 번째는. 네, 네. 두 번째는 자기 과시죠. 네. 내가 대통령을 마이크 좀 바짝 얘기하세요. 내가 대통령을 구속을 해서 그래서 뭐냐면 내가 불러서 조사한다. 대통령을 푸른 수위를 입은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우리다라고 네.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께서 네. 지금 법무부 건물에 공수처가 있잖아요. 갔어요. 네. 그럼 거기에 갈 때 대통령이 들어갈 때 네. 기자들이 사진 찍게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이들로 사진을 찍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앞서 강제 구인 유력 검토를 밝혔는데요.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지금 도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정본부장이 지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정본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대통령 강제 구인 여부 우리는 보고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보고 여부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별도의 구인영장을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영장은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이라는 게 있는데 네. 현재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거기에 둘 수 있는 거는 구금영장이에요. 네. 구인영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법원까지 데려가는 게 구인영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에 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자, 그러면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공수처의 구금영장에 의해서 서울구치소에 있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 아니 나는 저기 공수처 가서 조사를 못 받겠다 그래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 네. 자 구치소에서 공수처까지 강제로 의사에 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네. 권한이 있느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추가로 구인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추가로 지금 구인영장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보기에 애들이 무식해가지고 공수처 애들이 저거 구인영장을 추가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마 내부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 50%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조사했던 거 결과도 이야기하고, 정권 연장에 대해서는 48.6%가 찬성을 하고, 국힘이 46.5% 지지율이 나왔다는 보고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다 해서 지금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갑자기 대통령 강제 인치라는 내용이 촉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왼쪽에 지금 왼쪽에 화면을 YTN을 띄워놓고 제가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 10시 조사 불출석 하셨죠? 네, 불출석. 근데 불출석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출석이야 본인의 권리죠.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출석 할 경우에도 자기들이 알아서 기소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기소를 해도 되는 거고, 네. 또 본인들이 굳이 불러서 이렇게 친피를 주는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별도의 구인영장을 발급받았어야죠. 지금 인치라는 표현을 쓰니까 인치가 특별한 개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 변호사님, 저기 강제 구인 유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게 인치입니까? 그렇죠. 강제 구인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의 조사실까지 데려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정 변호사님 지금 좀 이상해요. 네. 왜 현장 조사를 왜 해요? 어디요? 방금 떴어요. 현장 조사. 현장 조사는 또 가능해요. 근데 현장 조사, 현장 조사라는 게 그럼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는 데는 서울구치소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직원의 담당 검사가 가가지고 네. 거기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게 현장 조사인가요? 그렇죠. 자, 그럼 현장 조사라고 하면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거는 강제 인치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방금 뭐라고 자막이 떴냐면요. 네네. 자, 지금 1차 구속기한은 28일까지로 판단, 2차는 2월 7일 나왔는데 조금 전에 자막이 네. 인치를 하거나 현장 조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지금 발을 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거는 가능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네가 폼도 안 나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네. 기자들 앞에 사진 찍을 수도 없잖아요. 네. 구치소 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데려갈라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데려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 구인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인영장을 지금 발급받은 적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말을 쓱 바꾸는 거예요. 네. 인치를 하거나 강제인치라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인을 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래 그 구치소 조사는 원래 방법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인영장을 발급받지 않았으면 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저 속보 좀 읽어보세요. 네네. 체포 방해 교사 혐의 추가 입건 검토. 저거 뭐예요? 저거는 그거죠. 지금 우리 경호처에서 네. 이번에 윤 대통령 네. 체포하려고 할 때 네. 체포를 방해했잖아요. 네. 그 체포 방해를 윤 대통령의 지시하에 된 거다. 지금 그건가요? 지금? 예. 속보를요, 정 변호사님.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보시면서 속보가 뜨면은 제가 못 읽고 있으면 좀 빨리빨리 읽어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요, 저거는 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불법 체포입니까? 경호처법에 따라서 당연히 체포영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하는 거는 경호를 위해서 대응하는 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죄가 안 된다고 제가 이 시간에 방송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법 논리로 너무나도 당연히 죄가 안 되는데 죄가 안 되는 행위를
교사했다고 그게 죄가 됩니까? 정 변호사님, 근데 방금요, 그게 나와요. 수용자복 착용, 네. 외부 나갈 땐 법무부 호송차 이용, 그리고 네. 조금 전에 머그샷, 이렇게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신체 정밀한 곳 검사, 이런 내용이 또 방금 나왔어요. 네. 근데 머그샷이 무엇입니까? 그거 뭐 이렇게 뭘 들고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왜 저렇게 기소 속보에 계속 나올까요? 아니 근데 네. 이런 게 바로 대통령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절차가 있어요. 구속 절차가 있어요. 네. 구속된 사람은 누구나 다 거치는 절차거든요. 대통령만 거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구속되면 거쳐요. 이재용도 그 절차를 거쳤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이 이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욕되게 만들고 모욕하기 위한 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근데 변호사님, 지금 저런 내용들이 기사에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계속 뉴스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권도 있잖아요. 저건 말 그대로 대통령 인권 침해적인 행위. 근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왜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의힘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국민의힘이 인권 의식이 없어요.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속보를 보면서요.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3번 기사인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 획책한 악질 범죄 윤석열 극형 처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뭔가 그랬는데 명진 스님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윤석열 극형 처해라 하고 나오는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바로 봉은사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인권위에도 봉은사 주지였죠? 네네. 지금 현재 말고 과거 봉은사 주지였던 스님이라는 사람이 네네.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정 변호사님? 글쎄요, 이 사람 스님 맞아요? 스님 마이크를요 맞아요? 조금만 올려보세요, 정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게요. 예. 스님 맞습니까? 어떻게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쳐요. 그래도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봐야 되는 스님이라는 자가 어떻게 극형 이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명진이라는 중인데요. 극형에 처하라고 했는데 유튜브를 찍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 사람이. 이게 뭡니까? 윤석열 내 이 X 당장 물러나라. 예. 아니 얼마 전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 때문에도 화가 났었는데 저게 네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평화의 길 이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사람이 말하는 평화는 뭔가요 도대체? 그렇죠? 저는요 이 사람 저기 조계종 소속 승려 맞습니까? 조계종 소송 아니에요. 지금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서 하나 드렸죠. 여기요. 네네네. 지금 나갔어요. 이 사람요 지금 조계종 소송 아니고요. 네.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명진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명진스. 명진 스님이 아니라 명진이라는 호칭을 가진 한기중이네요. 한기중. 이름을 부릅시다. 왜냐하면 스님도 아닌 자를 우리가 스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본인이 다른 데 소속으로 있는 것 같으니까 명진스라고 부르세요. 명진스. 그래요? 현재 제적을 당했대요. 네. 그러면 제적을 당한 다음에 어디 다른 데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송명이 한기중이라고 하니까. 저기 저 사람 얼굴 좀 보여달래요. 우리 피디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명진스. 기중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중이? 기중이라고 이름 부르면 문제 있습니까? 아니 부르세요. 저는 명진스라고 부를게요. 저는 기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조계종도 아니에요. 과거에 봉은사 주지였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극형의 처해라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그러고 있대요. 제적을 당했다는 거네요, 이 사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적을 당한 사람이 그 유명한 절의 승려 주지였다는 이유로 이런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기사화되나요? 제가 여러분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정말 우리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저런 사람도 떠들 수 없게끔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7년 5월 달에 종단 비하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조계종에서 제적당해서 파괴승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스님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스님도 아닌 사람이 왜 스님인 척해요? 왜 이런 사람을 명진 스님이라고 보도를 하나요? 아무튼
정말로 화가 나서 제가 이거 소개를 일단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소개를 해드렸고 22번 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 입건됐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뭘 저렇게 자꾸 추가로 입건을 해요? 지금요, 저 입건이라는 표현이 되게 저는 악의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람이 입건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인지된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입건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고소 또는 고발 당한 경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고소 고발 당했다고 바로 피고발인 피고소인이 돼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입건된 게 맞는데 네. 되지도 않은 엉터리 같은 그런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최근에 저 민주당에서 특히 남발했던 그 내란 선전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죄가 안 되는 거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발당한 사람은 다 저기 피의자입니까? 다 입건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입건됐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보통 우리가 입건됐다 그러면 뭡니까? 나쁜 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되지도 않은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금 그 체포광금 네. 교사랑 똑같은 거예요. 윤 대통령 체포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그 경호처 요원들 집단으로 내세워가지고 그거 방해했다 이거예요. 그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입건하는 게 지금 저는 저걸 보면서요. 사람을 능멸해도 정도껏 능멸을 해야지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좋은 소식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어이없는 소식을 소개를 먼저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좀 나쁜 소식을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먼저 정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구했어요. 시계를 구해서 그러셨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구해서 제가 이 시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차에서 깜빡 두고 안 갖고 왔어요. 제가 가져온 거 봤어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계 구했습니다. 내일이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닐까요? 내일이면 더 비싸질 것 같아요. 시계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내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시계 구하느라고 저 되게 고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시계 지금 4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검색을 하니까 43만 5천 원까지 검색이 됐는데요. 제가 시계를 일단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시계를 보여드리고요. 내일 시계값이 얼마까지 올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부터요? 나쁜 소식부터요? 그럼 좋은 소식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 소식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1번 뉴스입니다. 지지율이 50% 대선 득표율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대선 득표율을 넘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거죠, 일부가. 그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매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요. 대선 득표율을 넘겼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여론조사 결과가 높았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로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였어요? 제 기억에는 대통령 초기에 한 40한 2, 3%가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40%를 넘긴 적이 없어요. 아, 그랬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요번에 탄핵 사건 터지기 전에도 옛날에 네. 20% 초반대까지도 막 곤두박질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30%를 겨우 넘는 동 마는 동 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인데 네. 요번에 탄핵, 계엄 이런 어떤 사태를 이 사태를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올라서 드디어 뭡니까 50%를 넘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실 때 50% 안 됐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직선제가 된 이후에 50%를 넘긴 유일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죠. 정 변호사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토요일쯤 몇 프로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5%까지 가면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토요일 기준으로
지지율이 몇 프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유효회는 좀 차분하게 진행하라 그러는데요. 저는 제 스타일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기운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은 같이 기운 빠지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제 목소리 들으면서 하이톤으로 같이 기분 좀 좋게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에게 그래도 힘차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혹시 밉거나 얄밉거나 아니면은 또 싫거나 하지 않으시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지지율이 몇 프로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정 변호사님은 계속 55%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이번 주가 되면 60%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정 변호사님 지금 저거 무슨 말이에요? 저 지금 나오는 경호처 차량들도 공수처에 도착했다고요? 그럼 경호처 왜 공수처에 가면 공수처로 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방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60초 뒤에 다시 방송한대요. 예, 지금 뭔가 속보가 뜨는데요. 의미 있는 속보가 떴습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고진자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에이 그래 내가 가서 조사 네가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하니까 일단 내가 가긴 갈게 그러면서 따라 나섰다면 그러면은 오늘 공수처에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방금요 저희가 공수처 차량들 경호 검색한다 그래서 속보가 지금 나오다가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속보 나오면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지율이 57%, 60%, 77%, 57%. 아유, 정준계 변호사님 아주 듬직하대요. 갑자기 웃음이 나와요. 네. 유효해 따랑해 감사해요. 자, 아무튼 저는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희망을 잃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지금 저는 힘차게 우리가 정말 가열차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만약에 여론조사가 오면은 대답을 하고 저는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정 변호사님 네. 정권 연장에 대해서 48.6%가 좋다고 했대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당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네. 중요하지만 네.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있더라도 절대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 네. 라는 분들이 거의 과반수가 된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를 생각을 하면 요번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네. 막 몰아쳐가지고 그 다음에 탄핵시키고 하면 본인들이 쉽게 권력을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과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헌과 탄핵 문제와 그 다음에 차기 정권이 누구한테 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네. 라는 입장을 국민들이 명확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 변호사님, 지금 정권 교체는 46.2,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하자는 46.2, 네. 대통령을 그대로 해서 정권을 연장하자는 48.6이면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일단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지 말아라는 걸로 의미를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반대의와 정권 연장, 정권 교체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민주당이 싫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게 그래 윤 대통령이 좀 계엄을 선포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치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국민들이 많다 치자.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 그치? 만약에 너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연장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새로 대통령을 뽑으면 적어도 민주당이 아니다. 이재명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이 48.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출당시킬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대요. 아니 대통령을 왜 출당을 근데 시켜요? 정 변호사님 이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럼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다들 출당시키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출당을 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인데요. 뉴스 제목이요.
탄핵은 물 건너 간 듯이라고 뉴스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예 기사 제목이 탄핵은 물 건너 간 듯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참 어이없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되셨는데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걸 보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심을 역행해서 헌재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뉴스인데요. 왜 보수가 결집하고 있을까요, 정 변호사님? 예, 보수의 결집 현상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정은 이해하고, 네. 그런 걸 고려하면 이거를 탄핵시킬 일은 아니지 않냐, 너무 심하다, 그리고 네. 이런 걸 어떻게 내란으로 몰아치냐 라는 부분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는 면도 있고요. 또 다른 면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나 상황을 봐서는 이거 지금 뭐냐면 좌파들이 이미 진지전처럼, 그렇죠. 사법부도 장악하고 수사기관도 장악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좌파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또 보수우파가 결집을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안철수가 자긴 탈당 절대 안 한대요. 안철수는 하던 말던. 아니요, 안 한다고 한 게 너무 재밌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요. 저희 안철수는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철수라는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했다. 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거취를 취하느냐가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다. 자, 3번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메시지를 냈냐면요. 시간이 걸려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밝히기 어렵지만 나는 묵묵하게 이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당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폭력 사태의 주범이다. 야, 진짜 말도 잘 붙입니다. 네. 옛날에 말이에요, DJ를 그 내란죄로 했다고 막 이렇게 엮어서 어떻게 내란죄로 만들어서 내란의 주범 수개를 만들었냐고 하던 자들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같아서는 꼭 탄핵에서, 그래서 탄핵 재판에서 이기셔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현재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좌파들이 이미 헌재를 장악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살아 돌아오시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선전하고 분투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은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진행하는 저 헌법재판이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불공정하고, 그죠? 얼마나 편파적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신 스스로는 어렵겠지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함과 무례함을 온몸으로 직접 겪으시는 모습을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차기 정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는 가장 확실한 투쟁의 방식이다라는 점을 저는 윤 대통령이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를 갔는데요. 옆 테이블에 그러니까 남성분 한 분과 여성분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성분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커요. 근데 딱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있잖아, 이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으면 국민들이 모르잖아. 국민들이 몰랐을 텐데 대통령이 그렇게 딱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게 되잖아. 부정선거 나도 안 믿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상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가 되게 커서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밥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더 특이했던 건요, 많은 사람들이 군데군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국회가 저러는 줄 몰랐을 거야. 나 먹고 산다고 관심이 없었어. 대통령이 저렇게 안 했으면 민주당이 저 모양인지 몰랐어. 그 얘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왜 이재명은 안 잡아가? 왜 이재명은 안 잡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이 걸려도 포기 안 한다라고 하는 이 옥중 편지가, 정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또 있었죠. 옥중에서 정치하시는 경우 있었죠. 옛날에 DJ나 이런 자들 많이 했잖아요. 좌파애들. 네. 그쵸? 네. 저는 윤 대통령 당연히 옥중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몫과 자기의 역사적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보수우파가 윤 대통령에게 되게 어려운 상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죠? 그것을 역사적 소명으로 자신의 어떤 소명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그렇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분투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 갈망합니다. 네, 근데 7번 뉴스인데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광주와 전라도에서 왜 이렇게 상승해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은 광주랑 전라도도 네. 여러 그거 혹시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을 민간 정권 이양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게 호남인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다시 옛날로 회귀하나요? 1980년도에 그 5.17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네. 오히려 호남은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많은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 쏠렸는데 네. 이제 저는 그 민주당 그 호남 분들도 이제 느끼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1980년 이후에 몇 년입니까? 벌써 60, 70년이 지났는데 네. 결국은 철저하게 뭡니까? 이 좌파들한테 이용만 당했다라는 점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지역별 긍정평가를 비교를 해보면 광주 전라 지역이 41%예요. 네.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이 44%거든요.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평가의 경우에도 말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이 58%인데 네. 그죠?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이 54%. 이거 되게 의미 있네요. 아, 그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광주 전라 지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기쁜 소식이 또 있어요. 4번 뉴스입니다. 경호처의 강경파 2명이 잇따라 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들도 하다 양심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성훈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명이 잇따라 석방된 건 의미가 있죠, 정 변호사님.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이거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왜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형사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직무 수행 행위이고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안 돼요. 이게 검사들이 말입니다. 왜 그 경호차장에 대해서 저 영장 청구했는데 반려했겠어요. 청구해봤자 발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우와! 전원주택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수부 출신 정준길 검사님 화이팅! 정 변호사님, 네. 방금 누가 슈퍼챗에서 10만원을 쏘셨어요. 어휴,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네, 썼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요? 어느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정 변호사님이 고개를 돌리면 마이크가 잘 안 나오나 봅니다.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네. 계속 그 마이크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오늘 윤상현 제명안이 제출됐대요. 5번 뉴스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정 변호사님? 아니, 윤상현 지금 의원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영장 발부 관련해서 이제 서부에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아마 윤상현 의원한테도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한테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거 뭐 내가 아는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좀 이렇게 잡아갔다가 훈방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또 주변의 사람한테 야 내가 윤상현 의원한테 보냈더니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친절하게 답이 와서 이렇게 또 공유를 했나 봐요. 네. 뭘 잘못했죠 윤상현 의원이요? 그 공유가 잘못인가요? 아니죠. 뭘 잘못이 공유가 잘못한 거지 윤상현 의원은 아무것도 근데 제명을 한다고 하네. 저 제명이 무슨 의미예요? 근데 이제 제명이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은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탄핵 소추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국회의원직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네. 근데 이 국회의원직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네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 결정을 하면은요. 네. 그럼 국회의원직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곽모 씨. 네. 그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원 제명당해서 국회의원직 잘린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뭐 탄핵 소추가 됐지만 이 탄핵 소추가 잘 안 되면 이 민주당 애들이 그 의원 제명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네. 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한 대여섯 명 잘라낼 거다. 그럼 제적 숫자가 줄거든요. 네. 그럼 3분의 1을 금세 맞출 거다. 네. 이런 어떤 음모론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네. 적어도 민주당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갖고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겠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권한남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가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지지율만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나이가 들면은 곱게 늙어라. 나이 값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토리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을 가면 내가 키울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어른 노릇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와중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9번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곧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어쨌거나 탄핵이 멈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영어로 원문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시더니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그만해라 그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 기사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 정말 날이 갈수록 미국의 국익에도 이 대한민국과의 어떤 동맹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큰 이익인 상황이에요. 특히 동북아 한 정세를 보면. 근데 지금 나라 안에서 자꾸 되지도 않게 내란죄 연루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려가 깊은 거죠. 더군다나 이재명 같은 그런 애들이 만약에 국회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제대로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동북아의 이 안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또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대놓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회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 뉴스 기사 한번 보세요. 정 변호사 한 번만 읽어주세요.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데 탄핵이 진행해서 못 만나고 있다. 네. 탄핵을 좀 멈춰주라. 그럼 내가 윤 대통령 바로 만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도 언급한 것도 되게 의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 기사를 보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데 탄핵이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탄핵을 멈춰라. 그래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의 어떤 동맹관계, 발전적인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저걸 좀 이재명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겠죠. 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우리 PD님 지금 속보가 뜨는 YTN 화면이 아니고 광고만 뜨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속보 뜨는 화면이 있으면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왜 접견 금지를 하고 김 여사도 불허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 변호사님.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는 또 다른 망신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구속이 되더라도 그는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인은 너무나도 당연히 접견 금지를 할 수 없는 대상이고요. 네.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변호인 외의 사람들도 당연히 만날 수 있어요. 제한은 있죠. 하루에 한 번씩. 한 10분에서 15분. 아, 지금 그걸 금지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거를 금지하는데 어떤 경우에 한해서 접견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냐면 네. 형사소송법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예요. 네.
근데 요번에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네. 불과 15자인가 16자로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이래가지고 네. 대통령을 구속한 것 자체가 사실 대통령을 모욕주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연장선상인 거죠. 네.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니까 네.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좌파들의 대통령 모욕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인권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데요. 뭐 여사님과 면회는 좀 허락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인데 여사님과 면회를 불허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그냥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쨌거나 구속영장이 뭐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되셨는데 15번 뉴스 좀 보겠습니다. 15자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자법 수준의 사유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정 변호사님. 근데 제목을 왜 이따위로 달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을 구속을 하면서 그렇죠.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또 일부 국민들은 찬성을 하면 뭔가 법원이 진지하게 고민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할 때도요. 35글자였어요. 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아, 그랬었나요? 주로 구속 사유의 필요성 상당성 위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83자나 됐어요. 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네. 정성껏 적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원래요.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의 사유가요. 주거가 부정하거나 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예요. 네. 사안의 중대성은 범죄 구속 요건에 사실은 없어요. 구속 요건에 원칙적으로는. 네.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염려라는 건 얼마나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아니 텔레그램 쓰던 거를 중간에 바꿨다. 핸드폰 바꿨다. 이게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 대통령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압수수색 했다는 거 기사 좀 찾아주세요. 대통령실 압수수색 아까 낮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거 저도 아까 기사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그 기사 한번 띄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제 인치 관련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압수수색 혹시 기사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하면서 구속하는 그 내용을 자범 수준의 사유다 그러는데 증거인멸을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지금 구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오는 기사를 보면요. 자, 나왔습니다. 저기 정 변호사님 저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경찰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헌 관련 문건 확보를 목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오늘 지금 하고 있대요. 이미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보고 봤어요. 압수수색 제시도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아 혹시 압수수색 하고 있다는 뉴스 실제로 있으세요? 진행이 됐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죠. 네, 압수수색 하고 있다는 거 혹시 보이면 얘기 좀 해주세요. 속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이 지금까지 계속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를 얘기를 하면 네. 임의 제출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뭐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수사기관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말 그대로 압수수색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찾아봐 주세요. 아까 지금 댓글에는 지금 현재 압수수색 중이라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셨거든요. 자, 그것 좀 올려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차은경이라는 여자 판사가 비상입법기구 뭐냐 하면서 질문을 하고 바로 그렇게 답을 내려버렸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이거 차은경이라는 판사가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 보면은 너무나 정말 성의 없이 쓴 판결문이네요. 그래요. 뭐 사실 저는 차은경 저기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을 때는 차라리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는 판사들보다는 오히려 혹시 기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분이 차은경이라는 이 사람이 개인 페이스북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네, 그거는 보여주던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네. 맞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이거 뭐 우리 편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판사가 우리 편이다 아니다 이렇게 참 말하는 거는 우리도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정치 성향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판사나 검사는 참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출당 안 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청솔 선생님.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 18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대권 주자 김문수가 20%를 선두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문수가 20%를 선두로 달리고 있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수가 결집했다라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전 되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봐요. 김문수 장관이 20%, 그다음 유승민, 한동훈이 10%, 홍준표 9%, 오세훈 7%, 안철수 6%, 황교안 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저 가운데서 김문수 20%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문수 장관이 다른 사람과 비슷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저 정도 20% 나오는 거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보면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돼 있거든요. 네. 저는 6%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6% 이상 차이가 나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김문수 장관에 대한 저 20% 지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좀 사실 저는 이제 뭐 우리 여론조사 기관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렇게만 하지 말고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오세훈 이렇게 1대1 구도로 이렇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보면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김문수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기사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확보 시도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재시도. 뒤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재시도에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재시도에 나섰다까지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재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재시도가 맞는 뉴스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19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결정된 날 여권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제 문제가 있다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 개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 갑자기 이렇게 개헌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지금 이게 현재 예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당하셨을 때도 네. 이 대통령제 문제점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를 하자라고 정식으로 제안하고 한 그날 네. 저녁에 갑자기 그 태블릿 PC가 터지면서 그때 개헌 문제가 넘어가 버렸는데 네. 그때는 이제 문재인이가 안 할라 그랬어요. 네.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을 거니까. 네. 현재처럼 대통령한테 권한이 많은 네. 현재의 어떤 대통령제도 좋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제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참에 개헌론을 얘기하겠다고 띄운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건 되게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민주당한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네. 민주당이 국회도 장악한 데다가 재앙적 대통령까지도 장악하면 네.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뭔가 그런 면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헌론을 띄운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번 뉴스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것이냐 이러면서 개헌 돌파구 찾는 먹힐까? 자, 여당이 지금 갑자기 개헌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하냐 이러는데요. 재밌는 거 21번 뉴스입니다. 김종인요. 차기 대선서 개헌 못 받고 총선 때 개헌안 통과해야. 다시 김종인이 또 떠들기 시작했어요. 네.
자, 정 변호사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 개헌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헌법이. 근데 요번에 개헌과 탄핵의 이 국면을 거치면서요,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의 문제는요, 무소불위의 국회 독재가 문제인 것이지,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 논의를 할 때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개헌은 잘못된 개헌론이다. 국회 독재를 막기 위한 개헌을 해야 된다. 국회 독재를 처단하기 위한 개헌을 해야 된다. 국회 독재는 세 가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입법 독재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산안 독재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그 탄핵 남발 이 세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개헌, 체크 앤 밸런스, 그죠? 견제와 균형이 좀 더 제대로 돼서, 특히 대한민국은 이런 민주당 같은 당이 이런 국회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제는 대통령이 독재할 가능성보다는요, 국회가 독재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네. 이거를 막기 위한 개헌을 하자라고 우리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가야지, 이 지금 개념 없는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무슨 대통령제 문제 있고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속보 들어왔습니다. 뭐죠? 경찰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 경호처가 거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 안가 압수수색 재시도 끝에 철수. 4시간 만에 철수. 자, 압수수색 한 거 아닙니다. 4시간 만에 철수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 따라서 경호처가 그죠? 국가 중요 안보시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조사 못한 거죠? 그렇죠. 아니, 요번에 또 그런 공수처 사람들 동원해서 수천 명 동원해서 또 한번 집행 한번 해보지. 응? 나중에 말입니다. 저는 그 오 공수처장은요, 쇠고랑 찰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그리고 구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슬픈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때 분신한 50대 남성 엿새째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세요. 아까 여러분 댓글이 있길래 제가 뭔가 하고 기사를 검색했더니 결국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 그리고 정 변호사님, 네. 윤희숙이라는 사람이 네네. 지금 여의도 연구소 소장인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그 검색 좀 해주세요. 윤희숙이 여의도 연구소 소장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기사가 왜 이렇게 나오나 하는데 갑자기 윤희숙이 또 그 자리에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유승민 쪽 라인 아닙니까? 저기 여의도 원장. 저거 몰랐어요. 언제 내정됐대요? 날짜 언제예요? 1월 6일이네요. 1월 6일.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유승민의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저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이에 유승민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여의도 원장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번에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이가 갑자기 툭 뛰어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눈여겨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유승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유승민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유승민의 사람이 여의도 원장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들어온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윤희숙의 이름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윤희숙은 유승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은근슬쩍 여의도 그 원장 자리를 찾더라고요. 그 자리가 작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 여의도 연구원장은 참 중요한 자리인데. 네. 글쎄 이거 저기 우리 원내대표나 그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대위원장 무슨 생각을 하고. 참. 네,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12번 뉴스입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지금
다 조사받는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모든 CCTV와 전화 등등으로 해서 정말 폭동 가담자라고 본다. 서부지법 이야기죠. 네네. 최소 징역 3년이다. 그러면서요. 13번 뉴스 보시면요. 전직 판사가 서부지법 난입 소요죄는 당연하고 내란죄도 적용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한 날 국회 상황과 네. 요번에 영장이 발부되고 난 이후에 네. 서부 지원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심했어요? 서부 지원이 훨씬 심하지 않았어요? 훨씬 심하죠. 힘을 부서지고 사람도 다치고 그쵸? 막 뭐도 들고 그쵸? 그런데 서부 지원에서 벌어진 일은 기껏 해봤자 뭐예요? 소요죄밖에 안 돼요. 소요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수준의 밖에 안 돼요. 근데 내란죄에서 얘기하는 폭동은요, 이 소요죄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부 지원에서 있었던 그 정도가 소요죄라면 당일날 그 국회에서 있었던 그거는 소요죄의 수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번에 뭐 서부 지원 폭동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대통령도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대통령도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은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계속 이상한 음모론 같은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니 법원 행정처장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10배는 심하다. 이런 류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됩니까? 대법원이 갑자기 대법원 판사들이 갑자기 긴급 회의는 왜 해요? 사실은 오늘 그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오늘 서부 지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정상적으로 업무했잖아요. 상황을 막 이렇게 지나치게 막 과장되게 하면서 이게 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니 뭐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요. 좌파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땡전 뉴스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던 거랑 뭐가 도대체 달라요 지금? 근데 정 변호사님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조사를 다 한 뒤에 너 그날 거기 지나갔잖아. 너 그날 서부지법 앞에서 너 핸드폰 CCTV에 찍혔어. 핸드폰 주파수가 잡혔어.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한다면 그게 무슨 법치주의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니, 이거는 아예 너가 그 앞을 지나갔으니까 서부지법 근처에 있었으니까 너를 죄인으로 본다라는 거의 예단주의 아닌가요? 서부지원 앞에 그날 가서 정당하게 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문제 제기한 국민들이 뭘 잘못했어요? 일부 지금 46명인가가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영장이 청구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분들이 조금 좀 과격하게 또는 과하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 근처에 어슬렁거리고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똑같이 뭐 공범인 것처럼 교사범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원 구속 이거 뭡니까? 1980년도에요. 전두환 정권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전원 구속이라뇨. 전원 구속이라뇨. 주동자 색출해서 구속하겠다. 이 정도 얘기는 있었죠. 좌파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싫어하는 전두환 정의 권위주의적인 정권 때도요. 전원 구속 이런 소리는 없었어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이 48.6%,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46.2%,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 민주당은 39%. 이제 지지율도 앞섰고 정권을 그대로 연장해달라고 하는 국민도 앞섰고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예. 네, 마무리 발언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현명한 국민들이 최선의 선택을 해온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치도 못했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그 이후에
탄핵, 구속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미 선택을 하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뭐냐?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죠? 그 점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 국면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면서 당신이 계엄이라는 정말 좀 그런 좀 무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들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 그죠? 대한민국이 곧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쯤 되면 60%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0%로 내기를 정 변호사님과 했는데요. 제가 60%로 이겨서 정 변호사님에게 맛있는 걸 받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요. 정말 요즘 대한민국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사실 시간 지나가는 사람들 주변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라는 뉴스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했던 날보다 계엄 후에 지금이 더 무섭다. 오히려 지금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믿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민심이자 천심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이 지금 이제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재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재명이 감옥 갈 시간.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올 시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도 민심은 천심이다. 유여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올라가는 들어가서 조사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속보를 계속 봤는데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유여의 적반하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정론과 바른말 그리고 가짜뉴스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